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오늘은 워낙 인기 좋으신 분이죠. 요즘 유튜브에서 이분 안 보셨으면 간첩인데, 특히 차트계의 고수로 불리는 김정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짧게 한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82년도에 그 조은행에 입사해가지고, 네. 한 30여 년 동안 그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도에 본의 아니게 명예퇴직금도 못 받고 그렇게 강제 퇴직하게 됐습니다. 2012년도에? 2011년도 말에. 왜 퇴직금 못 받았죠? 그때 여러 가지 합병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갖고, 본의 아니게, 퇴직을 당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 명예퇴직금이 그래도 몇 억은 됐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못 받고 이제 퇴직하게 됐었습니다. 차트에서 거의 해답을 찾고. 맞습니다. 하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차트에 보면, 이렇게 보시니까 차트를 어떻게 봐야 돈을 잃고, 돈을 벌고 어떻게 해야 돈을 잃지 않는 건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잃는지. 같은 차트를 놓고도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돈을 이제 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그 개인 그거의 역량에 많이 달려 있는데, 이 차트는 제가 보기에는 세력이 돈을 갖고 그리는 그림입니다. 돈을 그렇죠. 갖고, 자기 돈을 갖고 그리는 그림이고, 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보조 지표까지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력들이. 그런데 이 종목마다 다 제가 알기로는 세력이 다 거의 있고, 그렇지요. 그 세력마다 또, 자기의 능력, 또 전략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틀리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세력이 돈으로 갖고 그리는 그림이다 보니까 개인을 현혹하기에 딱 좋게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내 눈이 비록 여기에 있는 차트를 보지만 이거는 내 눈이 아니고 이미 세력의 눈입니다. 그렇죠. 내가 내 눈을 달고 있지만 세력의 눈을 갖고 내가 보는 거예요. 꼬심을 딱 맞아요. 당하게 좁힐까. 그래서 이 내 눈이 내 편이 아니고 세력 편입니다. 세력 편이에요. 내 눈이 내가 달고 있지만 내 편이 아니고 세력 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내 눈이 그냥 세력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결국은 당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 입장이 아니고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야 개미를 현혹할 수 있나, 그런 거 입장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표님 말 중에 어떻게 봉을 보지 말고 판을 봐라. 그런데 그거는 이제 바둑들도 고수들은 이 돌 하나하나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인 판. 전체적인 판을 보고 내가 지금 비록 이 돌을 놓지만 그렇죠. 끝에는 어떻게 마무리하겠다. 이것까지 다 계산하고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세돌하고 AI하고 그거 대적하는 거로 봐도 다 그렇게 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도 고수들은 이 봉 하나하나만 보질 않고, 차트에 있는 봉 하나만 보지 않고 판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판도 이 차트에 나와 있는 판만 보질 않고 차트 시간이 지나면서 펼쳐질 이 우측에 있는 판 자체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걸 자꾸 해봐야 실력이 늘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봉만 쳐다보면 결국은 근시안적으로 되고 세력한테 당하게 똑알맞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봉을 보지 말고 판을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력의 진입과 또 이탈을 봐라 이렇게 있는데.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력은 그 특정한 주식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차익을 편취하려고 얻으려고 그러는 일종의 주체들 세력 개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인공들이죠. 이 개인들은 근데 주인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세력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넣었다는 거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보험이고 담보다. 이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것처럼 큰 보험이고 담보가 어딨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주식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세력이 큰 돈을 밀어넣는 거가 최고의 보험이고 담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력이 진짜 큰 돈을 넣는지,
아니면 이제 큰 돈을 뺐는지, 네. 예, 그 진입가 이탈을 확실히 봐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좀 이따 알려주실 거죠? 예, 예. 그럼 이게 보면은 세력이만 보시고 재무제표나 네. 뭐 우리가 보통 투자의 기본적 분석을 항상 하고 투자를 하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럼 기본적 분석이나 가치 분석을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저도 다 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대학교 경영학과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네. 그 기본적 분석, 뭐 기술적 분석, 기타 뭐 가치 분석 저도 나름대로 처음에는 다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뭐랄까 별로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그 의미가 없다. 그거를 하고 나서 그럼 그 결과를 갖고 뭐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큰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미 그런 내가 아는 정보가 나 뭐 기타 분석들의 내용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돼 있다. 그렇죠. 예, 차트에 반영이 돼 예, 있다. 차트에 다 반영돼 있고 그런 그 분석은 세력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한다. 100배 더 그렇죠. 잘한다. 예. 세력이 그런 거 다 분석하고 다 알고 여기서 가격을 얼마에서 얼마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돈을 넣기 때문에 이미 세력이 다 그런 거가 끝난 상태에서 돈을 넣은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힘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잘못된 대한 방어책은 혹시 있는가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 투자 기법의 핵심은 무손절에다가 세력이 이탈할 때만 이제 손절을 하는 거니까 손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할 매도, 분할 매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근데 그 쌓인 이익의 20~30%는 언제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됐다든지 유상증자, 경영진 횡령, 뭐 배임, 그렇죠. 분식, 그렇죠. 회계 뭐 그렇죠. 요새 뭐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런 불의의 사고를 나올 수 닥쳤을 있죠. 때, 예. 예? 그래도 뭐 맨날 주식시장에서 먹을 수만 있나요? 그렇죠. 일부 반납. 저자님께서는 보면 네. 되게 본인만의 투자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 모델에 33가지나 가지고 계시는데 예. 그거 한번 좀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한번 비법을 알려주시면. 네네. 이제 제가 33가지 이제 매매 원칙이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가 처음 나온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굉장히 반응이 좋아갖고, 그야말로 뭐,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최고의 히트작으로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 33가지 원칙의 이제 핵심은 어떻게 세력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버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여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른 거는 다 격가지고요. 사실은, 세력을 어떻게 이용해서 돈을 버느냐. 네. 그걸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은 이제 이름은 붙이기를 제가, 큰 돈을 벌게 해준 세력주 매매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먼저 우리가 이제 투자 유형을 살펴보면, 이게 투자 유형이 크게 이제 뭐, 초단타, 단타, 단기 매매, 저 같은 단기 매매, 스윙, 그리고 이제 중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렇게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저도 옛날에 초단타도 해봤는데 하루에 제가 최대 많이 한 건수가 191건까지 했어요. 초단타 할 때요. 네.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 뭐 이렇게 감을 빨리 익힌다는 명분하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단타도 2년 했는데 저는 단타가 안 맞더라고요. 저랑 비슷하시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포기하고 중장기 투자도 제가 좀 해봤더니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 분석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러면 이 주가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가 이거를 현재 가치하고 비교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거기에 퀘션이 있고 또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했다가 몇 년 지났는데 이게 아닌가 봐 이러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 그 많은 세월을 뭐 어떻게 보상할 거냐 돌이킬 수도 없다.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면 어떤 분이 나와서 뭐 삼성전자 예를 들면서 30년 전에 산 게 지금 얼마고 뭐 이러면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많이 설파하고 다니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한국에서 통하려면 적어도 그런 종목이 100개 이상은 나와야 그야말로 시장에서 그런 거가 통한다고 봐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한 가지 종목밖에 없고
최근에 보면 대형주나 우량주가 아주 1월 들어서 특히 하락장에 그냥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은행, 보험, 증권주도 보면 10년 전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사 이익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네. 뭐, 회사는 좋대요. 네. 근데 결국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10년 동안 그 주식을 사서 모았는데 10년 전하고 가격이 똑같으면 결국 인플레이 감안하면 반토막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저거 안 되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은 제가 지금 하는 단기 매매, 네. 스윙 위주. 네네. 제가 단기 매매 한다니까 단타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이제 선생님은 스윙 약간 일주에서 한 달 중 그렇죠. 예, 그렇게 그죠. 예, 그렇게 보유를 홀딩했다가 예. 빨리 올라오면 팔고 그죠. 네네. 어쨌든 내가 원하는 수익이 올 때까지는 스윙 하겠다 이거죠. 네네. 예, 그날 클리어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날아다니는 10마리 새보다 네. 지금 당장 잡을 수 있는 1마리 새. 예, 그런 거를 잡으려고 그러고 이걸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여지껏 5만 건 이상을 실제로 거래했습니다. 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 단기 매매가 이게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확률과 통계에 근거해서 한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예, 과감하게 이제 이 단기 매매는 과감하게 저는 단기 매매는 과학이다. 이렇게 요새 설파를 하고 다닙니다. 맞아요. 단기 매매는.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이 그냥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마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거. 그게 담보고 보험이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아주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큰 돈이 들어온 그런 종목만 골라서 들어가야 그래도 리스크가 적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단순하더라고요. 세력도 이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물리는 거죠. 물리는 거죠. 예. 그냥 투자 자금 돈 들어놓고 회수 못하고 계속 잠겨 있는 거. 이거를 제일 그렇죠. 개인과 마찬가지로 세력은 오히려 자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너무 무서울 거예요. 세력. 그래서 세력은 항상 내가 이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신해야지 들어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세력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보유 물량이 많다. 보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게 수백만 주, 수천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쉽게 노출되고 쉽게 털 수가 없다.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력은 종목 분산이 안 됩니다. 기껏 해봐야 한 종목, 두 종목 이런 데 올인하지 우리처럼 10개 종목, 그렇죠. 그 이상 이렇게 종목으로 분산해서 여러 종목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목 분산이 안 되고 세자는 작전이나 이런 거 혹시 한다 그래도 계좌를 100개, 200개로 분할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다 하나의 통합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계좌 분할이 안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계좌를 4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4개 계좌가 다 분리돼서 거기에서 또 각각 이익이 실현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의한 이익 실현이 되는데 세력은 분할 매수는 가능한데 매집하는 때 분할 매도는 이게 물론 할 때는 분할 매도 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거에서 실현된 조그만 이익들이 의미가 없다. 어차피 통째로 내가 1,000억이면 1,000억, 5천억이면 5천억 넣은 거에서 통째로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하지. 그거 여기서 500억 팔아갖고 끌만 않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죠. 분할 매도가 별로 이익이 없어서 의미가 없고 분할 이익 실현도 의미가 없다. 세력은 어차피 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세력은 그리고 또 세력은 짧은 이익 실현이 안 된다. 세력이 나가기 전에 먼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세력은 부분 철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내가 1,000억을 넣어서 작업을 해서 이걸 했는데 여기서 800억만 철수를 하고 200억 남겼다. 이 라이언 일병만 남기고 철수가 절대로 안 됩니다. 다 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철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 갖고 제가 어떤 시스템, 어떻게 이기는 방법을 생각을 했냐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세력을 이기는 방법이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세력이 일단 큰 돈이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해라. 그렇죠. 그 거래량하고 가격을 곱해서 이게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왔다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서 보험을 잡아라.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절대 사지 말아야지 될 그런 주식은 끝까지 피한다. 하고 이제 잠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래요? 네, 그리고 반드시 사야 할 주식 유형, 이런 거 12가지를 또 잠시 후에 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특히 강조해야지 될 거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5억 4천만 원을 손절한 가장 네. 큰 이유가 꼭지에서 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주 정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소위 이렇게 돌고 도는에서 턴어라운드 돼갖고 일사분면 오르막 분면에 있는 주식만 와. 집중으로 예. 긍정적으로 사야 된다. 괜찮네요. 그래야 안전하고 급등주, 테마주, 정보매매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네, 네, 네. 그거는 담을 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력의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산하고 분리하고 분할한다. 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개 종목을 하지 않고 10개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한 개 종목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4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씩 빠질 때마다 나눠서 4개로 나누고 네. 요새는 이제 좀 숙달되고 그래갖고 2개 계좌만 운영을 하는데 네. 전에는 철저하게 4개 계좌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하여간 분산하고 분리하고 그렇죠. 분할한다. 세력은 이게 분산, 분할, 분리가 안 되니까 좀 전에 그렇죠. 말씀드린 듯이. 네, 네. 그래서 종목도 10개, 4개 계좌, 또 4단계 분할 매수. 네. 이렇게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야 되고 또 방맹이를 짧게 잡아서 그 10%만 철저하게 먹고 나온다. 네, 네. 무거운 종목은 5%, 가벼운 종목은 10%. 무거운 종목. 예, 무거운 종목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0% 먹으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는 무거운 그렇죠. 종목, 뭐 현대상선이라든지 신세계 이런 거 네. 무겁게 무거운 종목은 5%만 해도 저보고 뭐 맨날 동전주만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숙달돼서 그런지 뭐 그런 거 안 보고 하는 편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세력과 함께 들어갔다가 세력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좋네요, 예. 작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계좌로 분할하고 4번 나눠서 사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분할 매수 개념으로 다 돼서 예를 들어서 30% 마이너스 빠졌을 때 산 거가 10% 올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팔아서 10%를 챙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 빠진 게 다시 10% 올라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건 또 팔아서 챙기고 예. 그렇게 그냥 티끌 모아 채단으로 짧게 먹는 거죠. 이렇게 더블까지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기본 원칙이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 종목. 네. 그걸 해서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또 기다려라, 죽도록 기다려라. 그걸 아주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그 주식하다 보면 물리는 맞아요. 게 맞아요. 그야말로 속성이거든요. 그 게임의 속성입니다. 이제 저는 떨어졌으면 떨어진 거는 떨어져서 올라오는 때마다 바로바로 이익을 실현하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있는가요? 이게 네, 이게 다 세력을 이제 아. 구체적으로 네네.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로 되는 거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차트로 차트로, 예. 과연 어떻게 되나 해서 네네네. 되냐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럼 세력이 들어온 줄 어떻게 아느냐. 그렇죠. 예, 그걸 굉장히 중요시한데 이제 결국 이런 주들을 제가 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된 거거든요. 네.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래서 제가 쭉 이름을 붙였습니다.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은 저점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그런 종목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제가 여기 국보를 하나 이제 골라왔는데 여기 보면 일단 600일로 보시면은 이제 국보가 600일로 보면 이제 바닥에서 기다가 네. 요날 이제 대량 4,600만 주나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가치 투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단기 매매 10% 이익이 나는 어떤 종목이 날 건가 주로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중장기 투자 이건 아니고 재매매 패턴에서 보는 그런. 그래서 이제 가까이 보면 결국은 이날 무려 이제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압도하면서 4,600만 주나 들어와가지고 이때 만약에
진입을 했으면 여기서 충분히 10% 이상 그렇죠. 남고 이렇게 들어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저점에 장대 양봉이 발생한 경우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이제 저점에서 돌파하는 경우. 그런 거를 어떤 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텍이라는 종목을 보면 얘가 이제 최근에 날 거를 보면 이 바닥을 기다가 최근에 급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이날 갑자기 이 앞에 꼬리마저도 돌파하면서 이렇게 이날 상종가를 친 것 같아요. 쳐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이거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그 3시 이후에 상종가 갔을 확률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 다음 날에 터도 되네. 예.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종가 치고 가면 조정받고, 상종가 치면 조정받고, 거의 이런 패턴으로 여지껏 계속 올라와 있는데, 10% 눌리면 또 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때 들어가고 이때 들어갔으니까 요 종목은 이제 2번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런 데서는 안 들어갑니까? 이게 이제 일단 바닥이 2,000원이잖아요? 예. 4,000원 정도까지 가면 이제 안 봅니다. 안 본다. 딱 올랐으니까. 예, 더블 났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팔려요. 제가 얼마 샀으면. 100%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 정도로 올라간 종목은 이제 안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점 눌림목이라고 제가 책에도 이름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이걸 200일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얘가 저점에서, 여기서 하루에 240만 주가 거래되면서 올라갔다가 또 한 10% 이상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눌림목대 사는 거죠. 이런 눌림목대에 주로 사면은 재수가 좋은 종목이죠. 2번 정도 올라오고. 아니, 근데 요새 파란데도 억울하지 않고 여기서 또 삽니까? 예, 또 사야지. 이게 또 들어갈 만하다 하다 그러고 판단이 되면 또 사고. 거래량이 좀 의미 있게 나오면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산 거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서 샀던 거는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가 또 의미가 있어서 요날 1,000만 주나 거래됐거든요. 요날 또 사고 또 이때 또 사고 여기서 그냥 조금씩 먹고 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저점에서 또 고가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고가놀이. 이 고가놀이는 원래 어찌 다른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그냥 저점에서 특히 고가놀이. 고가놀이.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됐다가 여기서 이거 아래로 안 빠지면서 계속 노는. 그렇죠. 이런 때는 혹시 이때 못 들어가도 이때 쫓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점 고가 놀이라고 하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중점 약간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도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 이렌텍이라고 있는데 얘는 9월 24일 날 여기를 보면 밑에부터 올라와 갖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이 앞에를 돌파하면서 확실히 이 거래량이 엄청난 거래량만 들어가죠. 이게 1,400만 주나 되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도 혹시 미심쩍으니까 한 번에 다 안 사고 분할해서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이라고 해서 10개 10%를 몽땅 사는 게 아니고 그걸 4번으로 나눠서 사니까 2.5%만 사는 거죠. 네, 포지션에. 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 분봉은 따로 안 보십니까? 분봉은 볼 필요가 없는 게요. 분봉은 이제 제가 보는 게 캔들 볼륨 차트를 10분봉으로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로 저는 매수 타이밍이 장막판에. 장막판에. 장막판에 들어오는 힘을 보는 거네. 그죠? 장막판에 여지껏. 그렇죠. 까지 하루 종일 들어오는 힘을 보고. 그렇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봉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이나 장 중반에 진입하려면은 분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주로 사는 게 3시 10분 이후에도
그 10% 이상 떨어지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렇죠. 엎드려진 거 많죠. 예, 이런 특히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그렇죠. 대량 거래량이 네. 발생한 거는 그 10분 사이에도 얼마든지 10% 이상 그렇죠. 떨어지거든요. 빼면서 팰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그 기다렸다가 네. 사는 것도 기다리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조금 이제 제 방식대로 한다고 하다가 네. 약간 요령 부려갖고 네. 저기 장 초반이나 장 맞아요. 중반에 들어가셨다가 맞아요. 근데 처음에 몇 번은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리는 거지. 물린 분들이 요새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지켜라. 지금 얘냐 그러면 네. 요거는 사실 꼬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짧은 꼬리 한 4%도 안 되는데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도 그 다음날 벌써 5% 빠지죠.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빠지는 거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요 진입할 때도 끝까지 종가를 보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이 종목을 보면 지금 8%나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5%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13%나 하루 사이에 된 거거든요. 이게 일봉에는 안 나타나지만 이게 막판에 5분 사이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점에서도 돌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 M 플러스라고 얘도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200일을 보면 이런 것도 이제 그 1월 4일 날 1월 4일 이때 이 앞에 모든 거를 강한 장대 양봉을 하면서 돌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가격이 좀 올라갔어도 거의 이게 11,000원이었는데 2배 가까이 올라갔지만,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어도 이런 경우는 쫓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 10% 먹고 나오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D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눌림목이 발생한 경우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눌림목이 생기는 건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고 2,300만 주나 발생했네요. 네. 근데 얘가 그냥 쭉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무려 한 20% 정도 내려왔는데 이렇게 눌림목이 생기는 경우는 이거를 믿고 이걸 믿고 여기서 여기에 1차 들어가고 떨어질 때도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저도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주식은 항상 사자마자 물릴 거를 항상 생각해라. 내가 사는 종목이 내일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렇죠. 절대 오산이다. 맞아요. 이 종목도 무려 여기서 2,400만 주나 발생을 했는데 날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네. 주식은 이게 정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사자마자 다 맞아요. 를 생각을 하고 큰 있거든요. 오산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2.5%밖에 안 들어가는 게 한 번에. 맞아요. 예, 그렇게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 요 거래량이 이 과거 한 3년 동안의 거래량을 모두 압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는 진짜 세력이 큰 돈을 넣지 않고는 그렇죠. 이게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웹스라고 이걸 보시면 얘는 이제 고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데도 이제 그 고점에서 이게 그 중간 정도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고가놀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잘 살피고 들어가면 얘가 요 가격 이하로는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세력이 끌어올리고 이런 것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 근데 이제 그 하수들은 좀 이런 저점에서 돌 때만 하고 이렇게 그 고점에서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게 안 좋다. 들어가죠. 그게 안전하다. 맞아. 이렇게 고수들만 하는 네네. 얘기예요. 여기서 손절을 안 하시죠? 만약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뭐 물리면 손절 안 저는 이제 제 손절 원칙이 무손절을 원칙으로 하고 저랑 똑같은데 뭐. 그 세력이 이탈할 때만 손절을 하거든요. 예. 저도 뭐 손절은 누적 손절액이 11억 원 이상이니까 그 손절 누구보다도 많이 했죠. 근데 결국 해보니까 하면은 손절한 한 금액 이상으로 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점에서 가격이 충분히 올라왔을 때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도 들어갈 수 있다. 그걸 보여드리려고 충분히 올라갔을 때. 예. 이렇게 가격이 밑에서부터 한 두세 배 이상 올라온 것도, 이 8월 이때, 이렇게, 이때 보면은 이 앞에 모든 거를 돌파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그렇죠.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거래량을 믿고 여기도 진짜 큰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예. 이거를 또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그때 샀으면 또 이게 좀 빠졌다가 결국 또 요소 사서 뭐 10% 이상씩 또 사고 이렇게. 예, 그렇죠. 예. 그때도 분명히 들어가는 자리네, 그죠? 그렇죠. 예. 얘는 이때도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때도 들어가는 자리. 그렇지. 그때도 들어가야 되고, 예, 그때도 들어가는 자리고. 그렇죠. 예. 뭐, 수익 나서 팔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네, 네. 그러니까 한 종목으로 여러 번 한 먹을 수. 종목으로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거는 네. 발견을 하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트레이더들은 그러더라고. 한 종목으로 여러 번 먹는데 우리는 제 같은 이 종목을 매매를 했거든요. 네네. 이 종목을 그냥 꾸준히 가서 사실은 거의 고점에 다 팔고 나서 분할 매도로. 그러세요? 예. 예, 이거 뭐, 거의, 예. 최소한 더블 이상 나왔겠네요. 그렇죠. 400%까지 내가 수익 네네. 났습니다. 이게 뭐 400%. 5,000원짜리가 뭐, 그렇죠. 4만 원 그래서, 넘어가서. 예, 거의 요 이렇게, 자리에 다 예. 팔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아이고, 이게, 지금 마지막에 판 거는 그냥 차트상 또 팔아야 되는 자리. 네, 이거는 완전히 차트상. 그렇죠. 그게 너무 다 보여진 차트죠. 예, 차트 이제 팔으라고 나는 이제 세력이 나는 떠난다. 네, 사인 다 이렇게 사인 주는 그래서 거니까. 쉬운 거였어요. 너무 쉬운 표시가 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바닥에서 올라왔어도 이렇게 쭉쭉쭉 돌파하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실으면서 이때 또 이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택이라고, 얘는 이제 고점에서도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그렇죠. 때는 850만 주나 거래되면서 돌파하면서 들어가서, 그렇죠. 여기도 뭐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그렇겠네요.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12가지 기법을 다 하나씩 보여주는 네,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뭐 이름은 없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할 때마다 이제 뭐 고점 장대 양봉이다. 고점 돌파다. 고점 눌림목이다. 고점 눌림목.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 눌림목을 고점 눌림목.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 고가놀이다. 고가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종목의 9월 14일 거 보면 그야말로 여기서 이렇게 돌파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때는 이 가격보다 훨씬 항상 위에 놀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 때 혹시 이때 못 들어갔어도 놀 때도 리스크는 있지만 고가놀이, 그렇죠. 고가놀이고 여기서도 고가놀이하고. 고가놀이죠. 근데 이 고가놀이의 특징이 한번 고가놀이를 하기 시작하면 두세 번 계속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 세력의 패턴인 거죠. 네, 세력의 패턴이. 그래서 그런 거는 노리고 있다가 들어가 뭐 1, 2천만 주 거래가 나와도 그 다음날 띄우지 않고 한두 달 또 물려. 맞아요. 세력도 있고 다양하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분할 매도나 분할하는 방법밖에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종목들이 세력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세력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고 우리가 들어가야지 되고요. 또 반대로 안 물리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물리기만 해도 크게 안 물리기만 해도 80%는 성공이라서 어떤 종목을 안 들어가야 되나를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름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제가 아폭탄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얘는 이제 GH 신소재라고 하는데 얘는 한 5,000원 정도 내려갔다가 이 10,000원만 넘어가면 주지 않습니다. 이 10,000원만 넘어가면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가는 거. 아까 세력이 50% 내지 100% 이상 올라가면 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아폭탄이다. 그래서 그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갈 때는 일단 그래서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이제 최근에도 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런 바닥 대비 2배 이상 올라가는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질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괜히 물린다 잘못하면 아폭탄. 그래서 바닥 대비 2배. 네, 바닥 대비 2배 이렇게 해서 제가 아폭탄이라고 이름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보여드린 바 있는 3일기업공사 얘는 뒷폭탄인데 얘는 뒷폭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3,000원에 했던 게 뭐 11,000원 넘었다가 내가 맨 했던 거. 이렇게 이제 뒷폭탄이라고 이름 붙인 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얘가 이제 7,000원까지 다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세력이 마지막 설거지를 하려고 이게 이제 거래량을 1,500만 주나 발생시키면서 또 올라가는구나. 이제 얘가 다시 이제 드디어 힘을 내서 다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이 거래량이 이 앞에 거래량을 모두 압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는 줄 알고 이제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게 다시 환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이때에서 계속 이렇게 줄줄이 빠지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뒷폭탄이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앞폭탄만 조심할 게 아니고 뒤에도 이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뒷폭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대량거래죠. 그렇죠. 예, 거래량이죠. 근데 초심자들은 이게 이제 그렇죠. 그 유혹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초보자들은.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뒷폭탄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이름도 잘 지으셨네. 그 다음에 사명 ENC는 얘가 이제 이런 거는 절대로 사지 말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사더라도 여기서 살짝 돌 때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런 내리막 폭포가 있을 때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맞아요. 얘는 이거를 타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얘는 한꺼번에 떨어졌는데 대신정보통신이라고 보면 얘는 절대로 이 근처에서는 사면 안 된다. 보십시오. 얘가 돌다가 또다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물린 사람들이 터니까 또 조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런 게 있으면 이때도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고, 이때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 양목. 이 사람들이 언제 털지 모르니까. 언제 털지 이 사람들이 혹시 탐탐 기다리고 있겠죠. 다 물려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내리막 계단이라고 했고요. 이제 또 하나 많이 물리는 게 이제 보면 내리막 외봉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뒷폭탄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게 외봉처럼 내리막 도중에 외봉이 딱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또 얼마 올라가고 거래량도 왕창 터지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의 삼산이네. 예. 그래서 이런 거래량을 믿고 같은 장대 양봉이라도 이런 거는 믿고 들어가면 안 된다. 장대 양봉의 질이 틀리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요새 대형주들 어디서든지 나타나는 현상인데 LG화학 보시면 제가 이런 걸 이름 붙여서 톱니바퀴라고 했는데 톱니바퀴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계속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막 톱니바퀴네. 예, 내리막 톱니바퀴. 요새 모든 대형주들이 좀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그렇죠. 일종의 희망 고문이거든요. 올라갈 때라면 또 크게 고점이 부딪히고 내려오고. 네네. 근데 제가 이 내리막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톱니바퀴거든요. 얘는 그렇죠. 10% 이상 먹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냥 오르가는 것 같아서 쫓아 들어가면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것들이 남았는데, 이런 메탈랩스 이런 거는 이렇게 봉우리가 여러 개, 다중봉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봉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거는, 맞아. 여기서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맞아. 그 자리 오면 팔고, 그 자리 못 오면 팔고. 그래서 같은 장대 양봉도 이런 건 격이 틀리다. 그래서 이런 장대 양봉도 다 똑같은 장대 양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중골이라고 근데 이게 13,000원만 올라가면 세력이 던지고 그래갖고 물량을 다 털은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는 속된 말로 물린 개미만 남았다. 그런 개미들이 오면 이제 팔자리네. 네네. 그래서 물린 개미만 남아서 이런 다중골이 이런 거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 쌍봉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발생했듯이 이게 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안 좋네. 안 좋다. 암만 이 거래량이라고 믿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쌍봉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쌍꼬리도 위험합니다. 이 고점에서의 쌍꼬리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이고 무시라. 근데 이게 두 개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호를 준 거예요, 세력이. 파란데 명백하게 보이네. 명백하게 보이죠. 이런데 이거 절대로 거래량이 터졌다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쌍꼬리라고 다중꼬리보다 덜 위험하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지금 또 떨어졌습니까? 그렇죠.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점 횡보라고 세아베스텔 이거 보면 10,000원짜리가 이제 거의 30,000원 넘다가 한 몇 달을 횡보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올라갈 거니 생각해갖고, 이렇게 고점에서 횡보하는 종목, 이런 거는 아예 쳐다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너무 좋은 팁을 많이 주셨네.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참고로,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그러면 맨날 이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냐. 그래서 요새 진짜 제가 이게 종목을 살펴보니까 종목 들어갈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요? 다 무너져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왜냐 그러면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요새는 세력도 몸조심. 세력을 물려가지고 있는 거지. 지금 물려가 있는 세력도 물려서 예. 몸조심하고 예. 또 세력도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요새 거래량이 시가 말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간을. 코스피도 5억 주 이상 거래되기가 예. 힘들고 코스닥도 뭐 잘해야 10억 주 거래되고 이러니까 이게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나마 세력이 물렸거나 아니면 요번과 같은 폭락장에 덜 폭락한 네. 그런 종목들을 한 20개를 제가 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네. 한번 좋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뭐 이런 거를 사라는 게 아니고 예. 단지 세력이 이게 들어왔냐, 세력이 들어왔냐. 세력이 들어왔냐, 예. 그리고 저도 세력이 좀 안 나갔냐, 좋네. 예. 그리고 좀 이런 폭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나 좋네. 약간 횡보를 한 거, 이런 종목만 했는데 이 종목이 절대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 보면은 이 바닥에 이제 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예. 얘가 이제 요새 참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근데 보면 며칠 전에 240만 주나 거래량이 발생했잖아요. 네, 네. 아니, 거래량이 1,500만 주나 발생했네요. 맞네요. 예, 근데 이게 지난 목요일날 왕창 떨어질 때 얘도 7% 정도 빠졌는데 그걸 딛고 다시 모양 좋은데요? 오거든요. 캔들 모양이. 예, 캔들 모양이. 인태형이다. 인태형에다 예, 이렇게 하고 좋네. 이때 거래량도 워낙 많고 뒤에 거래량은 별로 없고 동양철강 이런 것도 세력이 분명히 들어온 거고 안 나간 거다. 맞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블루베리 엔도 보면은 요때하고 요때 세력이 들어왔는데 지금 세력이 이 거래량을 보면 못 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도 가까이 보면 지난 목요일 날은 그래도 빠졌는데 얘가 또 꼬리 달고 올라왔어요. 그 와중에. 그리고 이제 살짝 이제 3일 동안 올랐죠. 근데 여기 이 거래량이 있고 이 거래량이 있고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그러네요. 네, 이거 짧게 보는 것이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스윙 관점에 위주해서 차트를 보는 거지 중장기 위주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얘가 턴어라운드 할 준비는 돼 있죠. 그래서 얘가 한 4,500원을 다시 뚫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7,000원 이상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넥산 타이어도 보면 얘가 이때 한 2, 3년 동안의 거래량 중에 최대 거래량인 700만 주나 발생을 했는데 얘가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실적 조정을 받았거든요. 1월 달에 버티다가 후반에 같이 빠졌는데 최근 3일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올라오죠. 이때 거래량이 700만 주나 발생했는데 이때 거래량들 보면 뭐 미미합니다. 18만 주 지난 목요일 날 대폭락할 때도 얘가 18만 주밖에 발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세력이 아직 못 나갔다. 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넥센 타이어. 그 다음에 이제 영화금속도 마찬가지로 이 바닥이 얼마나 그냥 몇 중 바닥인지도 모를 정도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때 너무나도 좋게 2,600만 주나 발생했네요. 그러네요. 2,600만 주나 발생해서 했다가 이때 좀 장세에 따라서 하락을 했는데 이때 뭐 거래량 보면 이때 거래량에 뭐 40만 주, 50만 주 아주 이쁘네. 이쁘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보면 거의 공식처럼 움직이니까 아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롯데손해보험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 바닥을 다시 치고 소위 오늘 보면 오늘 야, 적선면까지 나오네. 그죠.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거래량이 평소 거래량 보면 뭐 10만 주, 20만 주밖에 근데 오늘 하향 추세도 돌파했네. 230만 주나 발생하고 돌파했고요. 그죠? 2달 동안 횡보를 돌파했고 그래서 얘도 좀 비교적 아름답게 보이는 거고 얘도 무난히 한 2,200원 정도까지는 를 향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방이라고
얘가 여기까지 물론 내려올 수 있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또 할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그 200일 짧게 보면, 얘가, 제가 이제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거는, 이때도 큰 거래량, 이때도 큰 거래량, 이때도 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내릴 때는 뭐 거의 거래량이 미미하면서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장세 때문에 할 수 없이. 혹시 저 자리면 이런 데 샀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런 거 이제 샀다가 또 살고, 여기서 팔렸고, 여기서 한번 또 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의미하나? 근데 저는 여기서는 안 산 게요. 왜냐하면 얘가 그 뭐랄까 좀 중턱이라 그러네. 중턱. 예.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15% 이상 또 빠졌잖아요. 그러네요. 예,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볼 때, 중장기보다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볼 때 10% 이상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들어온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0% 먹게는 단기 매매. 단기 매매 입장에서 괜찮다. 이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고. 그럼 뭐 단기 매매 전문이니까. 여기 잠깐만요. 여기 동방으로 보면 네. 이런 자리도 대량 거래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근데 여기 이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여기서 대량 거래 나왔지만 이거는 내리막 위복이나 말씀드린 그런 거일 수도 있다. 뒷폭탄. 그래서 여기 정도는 월봉으로 보면 아마 이 정도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에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뒤에 뭐가 있는 건 안 들어가. 뒷폭탄 뭐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는 속된 말로 뒷담화, 뒤통수. 이런 거는. 뒷폭탄인데 그래도 이렇게 갭이 상당히 많이. 뭐 그런 건, 그런 유혹. 옛날에 제가 그런 거. 가서 뒷폭탄을 많이 맞았다. 예, 많이 맞아서 이제 절대로. 오직하면 제가 이름도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뒤에 이런 거 다 뒷폭탄을 맞았어. 뒷폭탄 맞아갖고요. 네.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퍼 코리아. 얘도 이제, 보면, 횡보를, 여기 바닥이 명확한 데다가, 여기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오늘 약간 뭐랄까, 음봉이 나왔지만, 이 정도는 뭐, 봐줄만 하다. 이 거래량 때문에 앞으로, 얘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10%는 훌륭하게, 먹고 나올 수 있다. 이때 거래량이 무려 800만 주. 이때는 또, 880만 주나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얘 또 물리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10% 먹기에는, 여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갈 거지만, 10% 먹고 나오기에는, 요새 같은 장에 10% 먹기 참 힘들죠. 그렇죠. 이런 종목 고르기도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지 쪽이 좀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수앱 지수도 보면은, 얘가 이제 지난달 말에 어려울 때도, 이 바닥이 아주 이렇게 명확한데, 바닥을 딱 딛고, 이게 보시면요, 이때 450만 주나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목요일 날은 이제 40만 주, 10분의 1밖에 거래량이 발생 안 하면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고. 이쪽이 보니까 너무 거리이 작아 보여가지고. 이쪽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 얘도 450만 주면 적은 거래량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요새 같은 때에,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면서 9%나 상승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그게 뭐 차트 이 배열은 잘 안 보시나 보네요. 배열. 아니,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이제 배열은 잘 안 보고요. 이 거래량만 주로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의 위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데는 그렇죠. 거의 완전히 엄청난 바닥이 돼서. 네, 이런 데는 아예 쳐다보지를 않고 여기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요런 데서도 진입해볼 만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안 들어갑니다. 이게 또 쭉 보면 그야말로 톱니바퀴식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앞에 보면 이 지지가 그렇죠.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의미가 있지. 얘도 만약에 여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안 들어가죠. 그러네요. 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아도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얘가 보면 그야말로 이제 양봉이 세게 생기면서 오늘 180만 주나 거래됐네요. 그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도
이 거래량이 여기서 발생했으면 안 들어갔을 텐데 바닥까지 다 내려와서 이 CS는 이제 얘도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맞아. 거의 다 내려왔는데 보면 이때 엄청난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이때 990만 주나 발생했네요. 이게 못 털고 쭉 장세에 따라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는 이때 들어간 사람보다 굉장히 한 무려 20, 30% 싸게 살 수 그러네요. 있는. 예. 그리고 여기서 바닥이 이제 하나, 예. 둘, 세 개, 또 있고, 이러니까는, 그러네요. 이건 뭐 장사만 조금 호전되면, 그러네요. 이때 들어간 사람보다 무려 20, 30%를 싸게 사는데, 그러네요. 뭐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미코바이오도, 얘가 이제 바닥까지 다 내려왔어요. 그야말로 33,900원까지 하던 게 8,200원이니까 뭐 4분의 1 토막 났는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걸 왜 세력이 안 나왔다고 말씀드리면, 사실 엄청난 거래량이 두 번 발생했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이제 450만 주, 250만 주 발생했죠. 또 오늘은 보면은 43만 주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7%밖에 어제 거래량에 발생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쁜 조정이다. 그래서 이게 종가가 마이너스 8%나 되는데 어제 들어간 사람보다 8%나 만약에 들어가면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얘는 12,000원 이상은 안 가겠지만 단기 매매 관점에서 보면 8,250원이면 한 10,000원만 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 매매 자리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십자 IMS.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보면 엄청나게 내려왔죠? 19,950원이 3분의 1 토막 났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게 바닥을 치면서 특히 얘는 이제 지난 목요일 날에도 플러스 3.9%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쭉쭉 오르면서 오늘은 살짝 그래도 없이 빠졌네. 네, 거래량이 60만 주밖에 안 되면서 어제 거래량의 15%밖에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녹십자 MS는 앞으로 이 앞에도 또 장대 양봉들이 좀 발생하고 그래갖고 빠질 만큼 다 빠졌다. 그래서 이런 거는 월봉으로 봐도 어느 정도 바닥까지 다 내려왔다. 여기 보면 앞에 이런 지지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세력을 믿고 다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UNI도 보면 얘는 이제 또 돌파 매매네요. 네, 4,500원 바닥인데 얘가 여기에 꼬리 있는 것들을 달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제가 깊게 봐야 될 게 3만 원 하던 게 무려 2,5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여기에서 거의 2년을 홍보하다가 이제 살짝 소위 말해서 턴어라운드. 영어로 하면 턴어라운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게 원형 바닥형. 네, 원형, 교과서에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 이걸로 보면 완전히 내려서 이렇게 도면, U자형. U자형.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얘는 제가 생각에는 지금이 어쩌면 초기일 수도 있다. 초기. 4,500원짜리가 6,500원밖에 안 하니까 이거는 진짜 상승 초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UNI 봐주시고요. 시스웍도 얘가 5,300원 하던 게 5분의 1 토막 났다가 보면 맞아. 얘가 500원 했던 게 지금 5,000원까지 갔으니까 10배 같잖아요. 근데 얘가 보면 여기에 이제 상종가를 치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고가놀이 이 같은 걸 하는데 오늘 좀 많이 빠졌죠. 8%. 근데 이게 거래량이 좀 줄면서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이 4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요거는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차트상으로는 단기 매매 입장으로서는 드립했으면 한 10% 먹을 수 있었는 자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보를 보시겠습니다. 국보를 보면은 최근에 여기서 엄청난 4,600만 주라는 거래량이 발생을 했다가 이게 이제 장이 안 좋으니까 쭉 주저앉았다가 중간중간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다시 1900만 주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제 살짝 고우에서 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이 앞에 거래량을 믿고, 그러네요. 들어가면 뭐, 그러네요. 단기 매매 관점, 괜찮네. 그러는 훌륭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컴퍼니 K도 이게 지난달 화요일 날 무려 1,400만 주나 그 장이 안 좋은데 발생하면서 21%나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얘가 장세가 안 좋아하니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얘때보다는 한 10% 정도 싸게 그러네요. 예,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닥도 이렇게 어느 정도 된 데다가 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 10% 먹기에는 훌륭할 것 같고요. 이니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텍도 이 명확한 바닥에서 보시면은 지난주 그 장이 안 좋을 때에도 이게 이제 그 1월 21일 날 금요일 날 무려 300만 주는 들어왔다가 쭉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근데 이게 굉장히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거래량 없이 하락한다는 거는 우리 같이 차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수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거래 없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기회다. 바닥도 확실히 다졌고 이니텍도 그렇고 악몽약품 얘가 오늘 힘을 써가지고 2만 원 하던 게 9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 앞전 거래량보다는 못하지만 최근 거래량 1년 사이 거래량 중에서 최고 거래량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래량이면은 무슨 호재가 있지 않고는 400만 주나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뭐 또 코로나 관련 뭐가 있었나 보다. 악몽약품이. 그래서 이런 것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월봉으로 보면 뭐 빠질 만큼 다 빠졌습니다. 그래요. 야. 바닥이 아주. 제약주들이 싼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요새 제약주는 웬만한 건 다 반토막 났죠. 대원전선도 보면 그 장이 어려울 때, 얘가 제 기억에 뭐 상종가인가 뭐 갔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상종가 갔다가 지금 여기서 고가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을 계속 죽이면서 이것도 찬스만 보고 있겠죠. 이것도 아주 양호하고 마지막으로 삼육물산. 얘도 이제 보면은 이 바닥에 코로나 사태 있는 때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얘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죠. 계속 내려오는데 보면 얘가 이제 오늘은 무려 이게 이제 25%까지 올랐다. 6%까지 내려오고 370만 주나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마 거의 끝에 꼬리를 달지 않나 싶었나 했는데 이런 종목은 이 앞에 거래량을 다 이기면서 올랐기 때문에 얘가 물론 뭐 8,500원 뭐 이렇게 가기에는 힘들 거예요. 하도 시체가 많아서. 근데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저 같은 스윙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됐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말씀드렸듯이 바닥이 이제 뭐 거의 바닥 다 내려오고 월봉으로 봐도 여기까지 내려왔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중장기 투자는 어떨지 몰라도 단기 매매 관점에서는 바닥 치고 올라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시장이 혼란스러운데도 그래도 세력이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주는 종목들을 한 20개 골라와 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타이밍이 여기서 다 알려주신가요? 타이밍이 언제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타이밍이 크게 나누면 장 초반, 장 중반, 장 후반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도 뭐 옛날에 단타하고 이럴 때는 장 초반에 많이 들어갔고 대부분의 단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장 초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장 초반이 굉장히 활동적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10시까지만 하고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스윙을 하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2시 반 이후에 아주 호가창 보고 아주 싼 가격에 대놓고 그게 체결되면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종가나 종가 근처에 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1분 남기고도 그냥 갑자기 그렇죠. 10%씩 폭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 같은 뭐 스윙 위주로 하시려면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려면 어차피 스윙이라는 거는 오버나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뭐 사자마자 10% 물리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천장 종가나 종가 근처에서 안전하게 들어가는 게. 그 조건에 들어갔는데 미국 폭락해가지고 또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 뭐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하죠. 예, 그건 뭐. 그래도 또 그날 매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모두 제 잔고를 거의 40번 나눠서 네. 저는 종목이 암만 좋아 보여도 한 번 들어갈 때 제 잔고의 2.5% 이상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네네. 제가 이 차트 한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고 네.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이게 며칠 날짜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냥 한번 보고 이게 이게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월봉이고 네. 이게 월봉이고 이게 일봉입니다. 근데 이게 진입 시점이 어디인가요? 아니 그 시점 여기 지금 대량 거래가 떴잖아요. 이게 이거요? 예, 보시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 이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네네네. 이때 들어가면은 제 생각에 10%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월봉상도 바닥이고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내가 이걸 들고 나왔냐면 예. 이게 상장 폐지 발생이 됐어요. 우리로요? 우리로. 그러니까 이게 10%가 매집으로 됐지만 지금 감사 의견 거절 시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매집만 보면 내가 위험하다는 거 한번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최소 이렇게 포트를 여러 가지 가져야 된다는 걸 아까 알려주셔서. 네네. 그래서 제가 종목이 암만 좋아 보여도 2.5% 이상 안 들어가는 게 만약에 저게 상장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2.5%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포트에 2.5%를 날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거 들어가실 것 같아요. 안 들어가실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 매매에서 들어가죠. 예. 이것도 보면 상장 폐지 캔슬업이라고 되었습니다. 상으로 보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보면 그 대신 이제 재무제표를 봐야 된다는 걸 내가 저한테 말씀드릴.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 보면 적자가 엄청 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번 돈의 20, 30%는 네네. 저는 항상 뱉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 한번 보고 들어가면 요거 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더 높일 수는 있겠죠. 이게 매집 차트가 저도 이래 왜냐면 이 차트를 해가지고 또 보고 완전 확신을 가지고 가지고 또 상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저도 4억을 날린 적이 있어요. 4억. 그래요? 저도 제가 그래서 결국은 종목을 10개로 나누고 한 종목도 4번에 나눠서 들어가는 게 저도 상패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몇 개 종목으로 해서 이렇게 그것도 분할 매수 안 하고는 그런 케이스를 당할 워낙 주식시장은 예외가 많잖아요. 맞아요. 예외가 많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14만 원 하는 게 그 고점에서, 직원이 그렇게 돼갖고 했는데,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포트를 다변화해라. 네네. 카카오도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면 굉장히 하지만 고점에서 거의 50% 빠졌잖아요. 그거는 상장 폐지만 안 당했을 뿐이지, 사실 반토막 이렇게 난거래서 그래서 몰빵 하지 말고 분할 매수하시고. 그렇죠. 이것도 지금 상패 당한 거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거의 보면 매집이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차트상으로.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것도 상장 폐지. CNW. 이 차트가 COW. 그래서 어쨌든 이만큼 제가 그렇게 이게 꼭 조심하시라. 그러니까는 제가 강조하는 게 이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주식은 없다. 그래서 포트 다변화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분산하고 분할하고 분리해라. 그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종목에 몰빵했다가 틀림없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다 하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몰빵하지 마시라 이거. 아까 차트상으로 보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예, 예. 저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2.5% 이상은 안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가 예, 앞만 좋아 보여도 예. 제가 차트 전문가고 차트가 앞만 좋아 맞아요. 보여도 절대로 그 2.5% 이상은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예. 어쨌든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너무 말씀 많이 해주고 차트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우리가 뭐 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구독자들이나 그렇죠. 시청자들한테 예. 한번 좋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요새 진짜 정말 그 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뭐 웬만하신 분들은 다 뭐 그 30% 내지 50%안 물리신 분들이 맞아요. 없을 것 지금 같아요. 엄청 지금 뭐 다 힘들어요. 힘들고 예. 연어 없이. 그런데 제가 그 12번 깡통차 할 때마다 느낀 게 이제 드디어 주시장은 끝났다. 우리나라 주시장은 더 볼 것도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저 창밖에 검은 아스팔트가 나를 부르고 마포대교가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뭐 이렇게 매번 그랬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은 살아서 돌아오고 살아서 돌아와서 그 기다린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틴 사람한테는 꼭 보답을 하더라. 그런 거가 이제 제 경험이고 또 역사가 증명을 한다. 그래서 이번 장도 좀 어렵지만 여기서 잘 버티시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이 인구의 세월을 그거에 대한 보답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 12번 깡통의 경험으로 보면 이번 하락은요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닙니다. 맞아요. 절대로. 네. 우리가 새로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 진입하신 동학개미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런 폭락을 처음 경험하시는 거라서 더 크게 느껴지시는 거지 사실은 이번 장은 그렇게까지 큰 폭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제 생각에는 돌아오고 보답을 할 테니까 절대로 꿈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버티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하여튼 김정수 제자님 모시고 오늘 뭐 세력과 또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짜 저거랑 사실은 제가 종목 고를 때 저는 여러 가지를 다 보면서 고르지만 그게 너무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초빙해서 이렇게 대담을 좀 나눴는데 예. 하여튼 뭐 긴 시간 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그렇게 수익 많이 내시가 이제 몸도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뭐 왕자도 만들어질 것 같은데 좀 저도 또 분발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